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2월 26일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별 촬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으로 별 촬영하기입니다. 자, 이 배경화면 보이시죠? 저 오른쪽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이 제가 찍은 그 오리온 자리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밤하늘의 별 사진을 이 아주 비싼 DSLR 카메라가 없더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뭐 이제 강의를 한다든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별 사진들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두운 곳에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별을 어떻게 촬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밤하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밤하늘입니다. 위에 걸 없애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의 밤하늘, 서쪽 하늘이죠. 자, 서쪽 하늘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을철의 별자리들이 지고 있습니다. 추수 끝난 벌판처럼 굉장히 좀 썰렁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밝은 별들이 없습니다. 일등성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제는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죠. 자, 가을철의 대표적인 계절 위에는 페가수스 사각형이 막 지고 있습니다. 페가수스 사각형을 둘러싸고 이렇게 두 마리의 물고기가 끈에 걸려있는 물고기 자리, 그 위에 그나마 이등성별이 하나 있는 이 양자리, 페가수스 자리에 뒤로 연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 연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드로메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정도, 이쪽에 큰 별자리는 고래 자리예요. 이렇게 그림을 씌우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밤하늘에서 특히 도시의 하늘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가을철의 별자리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서쪽 하늘은 좀 밋밋하긴 하지만 가을철의 별자리들이 이제 지고 있고, 자, 그런 대신에 이 남쪽 하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별들이. 그거는 겨울철의 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울철의 대삼각형, 큰 계절의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작은 계절의 프로키온, 정삼각형 모양이죠. 오리온 자리는 일등성을 두 개나 갖고 있는 이 전 하늘에서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온 자리, 남반구에 가면 남십자 자리라고 일등성을 두 개 가진 별자리가 있죠. 자, 장고 모양의 별자리고 북자리라고도 하고 가운데 삼태성이 있고, 자, 역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큰 계자리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시리우스가 큰 개의 목에 해당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고대 성도에서는 다 큰 개의 코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리고 오리온과 큰 개 사이에는 오리온의 사냥감인 토끼가 귀가 조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것은 자, 전설 속의 동물인 웹불소자리, 그 위에 아까 봤던 삼각형 작은 계자리의 프로키온 보이죠. 그리고 고물자리, 비둘기자리, 에리다노스자리, 아까 봤던 고래자리. 자, 그림 씌워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의 하늘을 좀 넓게 보면, 자, 이렇게 굉장히 별들이 더 많이 보이죠. 자, 즉 기본적으로 남쪽의 하늘이 와, 이렇게 밝은 별들이 많을까?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울 하늘에 밝은 일등성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15개의 일등성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모양의 겨울철에 다이아몬드,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 더, 7개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겨울 하늘에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별이 밝게 보인다.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고, 그리고 자, 이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물음표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은 이게 사제자리였던 별 레골루스거든요. 자, 이제 좀 지나면 이 사제자리였던 별도 1등성이고 뒤쪽으로 목동자리 1등성 아크투루스, 또 천여자리 1등성 스피카까지 뜨면은 하늘에 기본적으로 10개의 1등성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 9시, 10시 정도 하늘 보면 와, 정말 별 잘 보인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혹시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별 좀 꼭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달이 거의 없거든요. 자, 오늘이 음력으로도 26일이죠. 이번 달은 양력과 음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음력 26일이면 거의 달이 새벽에 잠깐 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 없는 밤에 별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남쪽에 남해안이나 제주도에 계신 분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철의 다이아몬드와 삼각형에 해당되는 별들이고요. 자, 요 밑에 쪽에 자,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바로 노인성 카노푸스 이번 주에도 노인성 카노푸스가 9시 무렵에 남중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 위에 7개하고 8개죠. 시리우스가 거의 남중하는 무렵 시리우스의 아래쪽으로 약간 서쪽 아래쪽에 서쪽 남서쪽으로 카노푸스가 있습니다. 물론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긴 하지만 지평선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안개라든가 먼지의 대기의 영향으로 아주 밝게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다른 별보다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날씨 맑은 날 남해안이나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 계신 분들 이 남쪽 해안선 근처에서 카노푸스 노인성 장수별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북쪽 하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을 알리는 전령사 북두칠성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녁 하늘에도 7개 모양이 다 보이죠. 북두칠성이 현재 3시 방향에 있어요.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면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따뜻한 봄과 여름을 알리는 전령사고 추위를 가져오는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 가을과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 카시오페이아는 북서쪽에서 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끝에 있는 두 별, 지극성이라고 하죠. 누브의 메라크라는 별인데 여기서 5별 쭉 나가면 바로 이 별이 같은 밝기의 이등성 북극성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니라 우연하게 지구의 자전축 끝에 걸려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중요한 별이 된 겁니다. 작은 곰자리 어떤 별이죠. 이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자가 바깥으로 휘어져 손잡이가 휘어져 있죠. 큰 곰의 엉덩이의 꼬리별인데 작은 곰자리는 이렇게 작은 국자라고 하지만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국자라기보다는 거의 뭐 프라이팬 뭐 이런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각형은 카시오페아의 남편인 에디오피아의 왕 케페우스. 작은 곰과 큰 곰 사이에는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전혀 역시 또 전설 속에 중세 이후에 나왔던 기린이라는 별자리인데 거의 알아보기 힘듭니다. 자, 도마뱀 자리도 조그맣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북쪽 하늘의 별자리들. 이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삑 돌기 때문에 이 북두칠성의 위치는 1시간에 15도씩 움직입니다. 자, 이게 90도니까 1시간 후에는 이 정도, 2시간 후에는 30도. 그래서 자, 7시 반에 이 정도니까 9시 반쯤 되면은 요 위에가 있겠죠. 2시 방향에.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밤하늘의 이런 모습들을 태양계의 이 3차원적인 입시적으로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와 태양을 연결하는 선의 오른쪽에 대부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토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명왕성 저기 있고 좀 목성은 거의 뒤에 있죠. 자, 오늘 7시 30분에 이렇게 기준이니까 지구가 목성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월 5일경이면 목성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외행성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재 해왕성 그다음에 화면에 없지만 천왕성만이 태양의 왼쪽에 있는데 뭐 맨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이 26일이다 보니까 거의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행성들은 새벽 하늘에서 보입니다. 즉 금성은 해의 오른쪽, 새벽에 샛별로 보이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금성이 이렇게 하는데 지구도 움직입니다. 금성이 빠를까요? 지구가 빠를까요? 당연히 금성이 빠르죠. 금성이 점점 빨리 움직이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계속 태양보다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태양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빨리 뜨고 새벽에 그만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3월 3일이 되면 현재 오른쪽에 있던 이 음력 이후 26일의 달이 태양과 완전히 방향이 같아져요. 이때를 갖다가 합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3월 3일 날 오전 2시 35분이 되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데 이때는 합삭이라고 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날이 음력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3일이 음력 2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1일의 기준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합사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어떤 청취자분이 문자로 질문이 오셨어요. 달이 매일같이 뜨느냐? 네, 달은 매일같이 뜹니다. 달이 매일같이 뜬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매일같이 자전을 한다는 거죠. 달이든 별이든 해든 떴다 지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달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있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떴다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음력 1일 같이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낮에 해와 같이 떴다 지기 때문에 달에 햇빛이 비치지가 않잖아요. 어두우면 달이 여기 있으니까 해가 비치는 밝은 쪽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해가 비치지 않은 어두운 면만 낮에 해와 같이 떴다 지니까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거죠. 이럴 때를 달을 블랙문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중에서 가장 이 슈퍼문처럼 가까이 근지점에 있을 때 달이 가장 커지는 그런 합삭의 달을 블랙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떴다 지죠. 그리고 요 합삭이 지나면 점점 초승달이 되잖아요. 초승달은 어떻게 돼요? 해 왼쪽에 있으니까 해가 지고 바로 따라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고 나서 같이 떠가지고 해가 지고 나서 같이 잠시 후에 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뜨고 낮에 뜨는 달은 흰 달, 밤에 뜨는 달은 약간 노르스름한 달, 뭐 이런 거 달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3월 3일이 음력 2월 1일 합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구가 좀 더 가가지고 3월 5일 정도 되면 목성과 해와 지구가 일직선이 돼서 역시 또 이때는 목성과 해가 같이 떴다 지니까 목성이 전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를 목성의 합이라고 하고 자 역시 지구가 빨리 움직이니까 지구가 좀 더 쭉 움직이다 보면 목성이 해 오른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성도 수성과 금성, 화성과 마찬가지로 새벽 하늘에서 새벽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3월 중순 넘어가면 새벽 하늘에서 이렇게 행성들이 다 새벽별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별 찍는 이야기 할게요. 자, 보통 별 사진하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삼각대 DSLR 카메라에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아주 이 깜깜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야지만이 아주 멋진 밤하늘의 세계를 갖다가 이제 촬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스마트폰으로도 밤하늘의 별을 멋지게 찍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천체사진 작가인 제 후배 권호철 작가가 찍은 건데요. 자, 권호철 작가의 영상을 잠깐만 보고 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멋진 하늘을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건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노출을 오래 주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별이 많이 찍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노출을 10초, 20초 이렇게 길게 주고서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사진을 연결해서 타임레스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넘어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질투가 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어떻게 보시는가? 자, 먼저 달을 사진을 먼저 촬영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따끈따끈한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이 스마트폰으로
일반 모드로 100배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23일 새벽하고 25일 새벽에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자, 제 얼굴 조금 올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이면은, 자, 이거 제가 좌우를 바꿨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하얀 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이거 여러분들 감 잡으셨어요? 자, 하얀 딸이기 때문에 날짜가 뒤로 갈수록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보면 오른쪽 사진이 먼저 찍은 거예요. 왼쪽 사진이 뒤에 찍은 거죠. 점점 하얀 딸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2월 23일 새벽, 왼쪽 사진이 2월 25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2월 23일 날 새벽 1시 16분에 찍은 사진이고 제가 서울에서 찍은 거고, 왼쪽 사진은 자 2월 25일 어제 새벽 5시경에 제가 천문대에서 찍은 겁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폰으로도 여기 보면은 이제 25일 사진 보면은 자, 이쪽에 바다에 보이는 크레이터, 이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크레이터인데 그림자 진 게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이고, 이 오른쪽 사진 보면 23일 사진을 보면 가장 큰 크레이터인 티코가 아주 선명히 잘 나옵니다. 티코에 살짝 그림자 진 것도 보이고요. 그죠? 여기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가 여기는 크레이터의 그림자가 보이지만 여기 안 보이는 이유는 아직은 이쪽은 낮이에요. 이렇게 경계선이 진 부분들. 자, 지금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진 부분들은 저녁입니다. 여긴 밤이고요. 점점 저녁이 되면서 점점 날짜가 가면서 밤이 점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낮이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잘 안 보이지만 자, 이틀 지나서 자,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요 코페르니쿠스가 있는 크레이터에까지 저녁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쪽에서 비치는 거잖아요. 해가 비치니까 해가 비친 쪽은 밝고 해가 비치는 쪽에 가려 있는 쪽은 약간 어둡게 보이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자, 지금 낮과 밤의 경계선이 여기는 저녁이고 하얀 딸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자, 지금 나중에 한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른쪽 하얀 딸은 큰 딸이 먼저 찍은 거다. 작아질수록 나중에 찍은 거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이 일반 카메라에 100배로 해가지고 자동 노출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 노출이 참 안 됐는데 요즘 최신폰은 자동 노출과 자동 초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 친구인 이 춘천에 있는 별 원장인 이정일 원장께서 별을 좋아해가지고 이전 버전 S21 울트라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보름달 찍어서 뜰 때는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고 질 때는 토끼의 귀가 아래로 가 있는 이런 모습을 1월 달에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그 저발 렌즈에 대고서 이렇게 업포콜 방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름달의 아주 멋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일반 모드로 확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하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쉽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삼각대 없어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찍었던 23일과 25일의 달은 카메라 삼각대 없이 손떨림 방지 기능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피사체를 자동 포커스 해주는 그 기능을 켠 상태에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초점을 해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설정은 아예 끄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보시면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는 100배까지 가능한데 이 프로 모드가 되면,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 이 광학으로는 10배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20배까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예쁜 달을
얻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달을 찍을 때는 일반 모드가 더 낫다. 이런 게 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 사진 아마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 모드 가지고는 광학 렌즈 10배, 그다음에 디지털 줌을 하더라도 20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모드로 찍는 게 훨씬 낫고, 다만 여기는 설정 모드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든가 오토포커스 기능 이런 것들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 이 부드럽게 해주는 걸 하면은 달 모양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 한번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한번 설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별 사진 찍는 겁니다. 별 사진 찍을 때는 일반 모드보다는 여기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저는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이 갤럭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더보기에 보면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 모드를 가지고 밤하늘의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별 사진 찍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프로 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처럼 나름대로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ISO. 자,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든 필름 감도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50에서 320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약한 빛에 민감하다. 어두운 밤하늘을 찍으려면 민감한 게 좋잖아요. 근데 감도가 높을수록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화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깜깜한 곳이 아니라면 감도를 너무 높으면 주변이 확 타버립니다. 그죠? 감도가 높으면 당연히 노출 시간은 줄어들겠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변의 불빛에 따라서 보통 800에서 3200 정도로 촬영을 하는데, 저는 보통 800에서 1600 정도 촬영을 좋아합니다. 아주 깜깜한 데 가기 전에는 3200을 했다가는 주변이 타버려요. 그래서 노출 좀 오래 주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3200까지 있는데 저는 800 정도로 쓰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김에 여러분들 보면 이 4대 3으로 할 것인가 16대 9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 여기 핸드폰에 꽉 차게 하는 뭐 것도 있지만, 저는 과거에는 4대 3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16대 9로 또 찍는 것도 여러분들 이 줌으로 화면 만드는데, PPT 만드는 데는 16대 9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6대 9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조절해야죠. 자, 보통 속도가 DSLR 카메라 되는데 스마트폰에 속도 조절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수동 모드에서 30초까지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노출을 갖다가 오랫동안 두면 별이 움직이고 손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별 사진 찍을 때는 꼭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대해서 촬영할 경우에는 또 안 돼요. 확대 촬영을 할 경우에는 뭐냐면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삼각대를 놓더라도 내 손을 흔들리지 않더라도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대 촬영 시에는 장시간 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늘 상태에 따라서 10초에 30초 노출이 좋겠다. 하늘이 너무 밝으면 30초 노출이면 확 타버립니다. 그래서 촬영 속도 조절하는 거. 두 번째, 여기 스피드에서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EV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할 때 노출이 더 줘야 되느냐, 덜 줘야 되느냐. 근데 사실 별 사진 찍을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풍경 사진이라든가 달 같은 경우 풍경 사진 같이 찍을 때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요거 보면은, 자, 마이너스를 따는 것은 노출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촬영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 촬영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면 ISO를 좀 더 키워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지금 노출이 과다됐다. 좀 노출을 줄여라 하는 부분이고, 거의 DSLR 카메라의 이 자동이나 수동으로 이게 노출 잡을 때 있는 기능인데, 요새는 DSLR에도 이렇게 EV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 사진 찍을 때는 어차피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깜깜한 하늘 찍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동 모드에서 최대 30초까지 노출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각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30초 동안 1초만 하더라도 흔들려요. 그래서 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30초까지 노출됐을 때 하늘이 웬만하면 탑니다. IS도 3200, 3000이면 이 정도에서 정말 하늘이 안 탄다고 한다면 아주 깜깜한 곳, 달이 없을 때 아주 깜깜한 곳에 가야 돼요. 정말 웬만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자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는데 요즘 최신 폰은 자동 모드로 잘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수동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0에서부터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끝에 있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최신 폰을 안 보고 예전에 나왔던 폰에서는 이렇게 무한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실제로 무한대에 맞추는 것보다는 한 두세 단계 정도 아래쪽에 와야지만이 무한대 초점이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DSLR을 보면은 자동 초점 맞출 때 밀고 당기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장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한 두세 단계 아래가 무한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거의 자동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점사가 나오면 상관이 없고 뭐 이거 DSLR처럼 완전히 완벽한 초점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폰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1까지 나와요. 여기에서 1이 무한대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에서 한 두세 단계 아래입니다. 0.7에서 0.8 정도가 무한대 초점에 맞추는 거거든요. 이거 해보는 것은 별에 맞춰놓고 요 수동을 왔다 갔다 해보면 별이 부었다 말았다 하는 부분이 보여요. 별 가지고 좀 어렵다 싶으면 뭐 멀리 있는 그런 좀 뭐 점광원 같은 거, 뭐 멀리 있는 뭐 항공 안전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떻게 뭐 이 감시탑 같은 거, 항공 안전등 이런 거 보시면 초점 맞추는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왔다 갔다 해보면 0.7 정도, 어떨 때 0.8 정도 있는데 보통 0.7 정도에서 무한대 초점이 맞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찍어서 이상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있거든요. 맨 위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온도예요. 화이트를 맞춘다. 2300에서부터 10,000까지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4500 정도의 기준으로 아래로 갈수록 푸른색이 나타나고 위로 올리면 붉은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2300에서 10,000까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이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부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실제 온도와 반대색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 때는 주변이 붉은색이 많기 때문에 푸른빛을 주어가지고 화이트를 만드는 거고, 주변이 이제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푸른빛이 많이 나오면 붉은빛을 주어서 화이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파랗게 나옵니다, 하늘이. 위로 올라가면 붉은색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실제 온도색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색을 추가해 주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한 4,500 정도를 기준으로 저는 약간 좀 푸르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붉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붉은기가 있는 뭐 망원경을 이용해서 성운을 찍는다든가 이러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밤하늘을 찍기 때문에 별자리 같은 걸 찍기 때문에 요걸 한번 두 가지로 푸른색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붉은색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일단은 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연결해 가지고 일주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임레스 사진, 동영상처럼 사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하나 다운받아야 됩니다. 오토매틱 클리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서 열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아이를 누르면 인포메이션 사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이 단일 타켓 모드에서 이거 시작 누르면 이런 네모난 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서리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을 카메라 셔터 있는 데다 놓고서 플레이 해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속 찍어줘요. 자, 그래서 요 모퉁이는
모퉁이 눌러주면 모퉁이가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클릭한 시간은 10초. 자, 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10초마다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클릭할 때 1초를 지속해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러 장을 갖다가 한 8초, 9초, 8초짜리를 갖다가 계속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10초를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5초 사진을 계속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요거보다 15초보다 좀 길게 16초 정도, 17초 정도, 그죠? 30초 사진을 좀 더 길게 찍고 싶다. 그럼 3초보다는 좀 길게 31초나 2초 해가지고 놓으면은 계속 얘가 알아서 셔터가 연속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클릭한 시간을 갖다가 내가 찍을 사진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적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여기 나타납니다. 이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본 화면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얘는 나와 있어요. 이때 카메라로 들어가가지고 설정된 거에서 요 셔터 원에다가 셔터를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 요 모퉁이가 이쪽에 있으면 눌러주면 계속 한쪽 눌러주면 계속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플레이 시키면 얘는 10초 간격으로 1초 동안 눌렀다 계속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맞춘 스피드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얘가 헛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시간은 클릭한 시간은 요거보다는 한 1초나 2초 정도 더 길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릭한 시간을 이 스피드보다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 더 길게 해줘라 하는 부분들. 뭐 그 이상 길게 뭐 5초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길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찍혀진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모아서 물론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일주사진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스타트레일이라고 하는 트레이스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이걸 다운받으셔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 모드, 세이브 모드 사진을 브랜드 해가지고 JPG를 세이브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하면 60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눌러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거든요. 누르면 돈을 내고 구입하거나 아니면 광고 잠깐 보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500장까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장까지를 갖다가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쭉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선택하는 데서 카메라 폴더에서 사진 쭉 선택해가지고 이 중에 200장을 가지고 쫙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저께 했던 북쪽 하늘의 북두칠성이 일주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으면 이렇게 일주사진 이렇게 북두칠성 나오고 그죠? 북두칠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북극성 나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가 자 어제 새벽에 12시 16분경에 천무대에서 찍은 거거든요. 8초 노출을 준 거예요. 8초 노출을 줘가지고 계속 찍은 거죠. ISO 800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쭉 움직였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뭐 1시간을 하면 훨씬 더 길게 될 거고 2시간 하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스타트레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것도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찍은 거죠. 1월 달에 10시 30분경에 이거 이제 S20 가지고 찍은 건데요. 그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니까 이런 식으로 일주 사진이 나오죠. 예. 아무튼 요새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DSLR 카메라가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것은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가지고 상고대 찍은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이런 것들 이쁘잖아요. 이건 천안의 광덕산에서 상고대 아주 이쁘죠. 여 꼬리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상고대가 이렇게 이쁠까? 이건 소백산에서 제가 이 겨울에 산행하면서 찍은 건데요. 정말 예쁩니다. 소백산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동해가 가서 일출 찍은 거.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때도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자, 이거는 작년에 강의할 때, 직녀, 견우, 백조, 희미하게 나서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강의 자료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얹히면. 그리고 이거는 2020년 재작년 9월에 이
강원도 가서 찍은 거거든요. 역시 여기도 직녀와 견우가 있고 희미하게 나서 갈라진 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노출 좀 더 길게 주면 좀 더 진하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10월에 겨울철의 대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충주에서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요새는 보면은 이게 뭐 희미하게 안 들면 되나 보이죠. 그죠? 카시페 은대문에 보이고 여기 이중 성단도 보이고 여기 플레이 성단 보이고 참 재밌는 거 많이 보여요. 그리고 재작년 7월에 나타났던 혜성, 그죠? 니어와이즈라고 나오는 혜성, 이 혜성도 역시 자 북두지상 옆에 이렇게 혜성이 다 보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7월 18일 오후 9시경에 찍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지고 이쁘죠. 자, 오늘 충주고리 천문학관 주말 특강 여러분들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별 촬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나름대로 멋진 밤하늘 사진들, 달 사진이라든가 별자리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삼각대는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찾으셔가지고 캠핑 같은 거 하실 때 글램핑 하시거나 아니면 비박하실 때 꼭 한번 스마트폰으로 밤하늘 별자리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에서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달 사진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6일 충주고리 천문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